너희들 보기에는 어때? 문제를 풀 때, 풀고 나면은, 좀 달라지는 거를 느끼니? 어떠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아지는 것 같아? 네 스스로가 볼 때? 계산, 과정 실수, 그런 거. 아, 실수가 조금씩 줄어들어? 음, 음, 문제를 파악하는 건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나아진 것 같아. 지금 너희가 2주 공부했습니다. 2주. 총 10주를 공부를 하는데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매일매일 관리를 통해서 테스트 보고 틀린 거 고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 스타일은 반복이 되고 어떤 문제 스타일은 또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씩 튀어나오면 이제 그것까지 다 풀 수 있어야지 수준이 실력이 올라가겠지. 오케이. 민석이 어떤 것 같아? 전에 풀었던 거는 괜찮은데 이게 새로 나오는 거는 약간 헷갈리는. 새로 나오는 게 나중에 나온 거 말하는 거지. 그게 문제를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 수준의 문제를 풀었다가 중상, 아니 중간, 중상, 상, 최상 이렇게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도 애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많이 풀어. 그치? 잘 풀고 있습니다. 하원이 어때? 하원이 숙제 몰아서 안 하고 매일매일 하니까 좀 달라진 게 있어? 몰아서 하는 것보다 계속 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좋아지는 기분이 아, 들어요. 하루하루가 좋아진대. 하원이, 하루하루씩 실력이 더 좋아지는 느는 것 기분. 같아. 맞아. 하원이 내가 딱 점수로 보니까 하원이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하원이를 그전부터 가르쳤던 학생인데, 얘는 어려운 게 나오면 틀리고, 쉬운 게 나오면 다 맞고, 이런 아이가 아니야. 약간 특이한 아이지? 어려운 거는 잘 풀고, 쉬운 거는 틀리고, 막 이렇게 약간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근데 하원이가 지금 내가 문제를 상난이 문제, 최상난이 문제를 막 갖다가 집어넣어서 풀게 해도 성적이 항상 잘 나오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석이, 민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너희 알고 있지? 초등학교 첫 테스트 했을 때 심각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테스트에서 진짜 심각했던 애들이 있거든. 완전히 점수가 저 아래여서 얘 중학교 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던 애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토끼가 껑충껑충 뛰는 걸로는 표현이 안 돼. 거의 하이에나가 달려가는 수준으로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숙제를 잘 봐봐. 다른 애들 숙제 어떻게 내나 보면 구멍난 6학년 거 연산 이게 안 돼갖고 다시 시키는데 그것도 성실하게 써가면서 잘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 중에 쌍둥이 있는 사람. 선생님 저 쌍둥이에요. 있어? 없어? 없니? 그럼 우리 친구 중에서 쌍둥이 있어요. 우리 반에 쌍둥이 두고 있었어요. 민준이 있었어? 다 있네? 요즘에는 쌍둥이가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보다. 그리고 쌍둥이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는데, 유전이 많아요, 유전이. 그래서 부모가 쌍둥이면 자식을 또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자, 내가 쌍둥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친구들 쌍둥이를 보면, 너희가 그 쌍둥이 둘 구분하니 못하니? 민준이 어때? 쌍둥이 봤을 때 구분이 돼, 안 돼? 아니요? 잘 모르겠어? 민석이는 어때? 쌍둥이 친구 딱 봤을 때 쌍둥이인 건 알겠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 되니? 잘, 잘 안 잘 안 되지. 돼요. 똑같은 애들은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오래 보다 보면 압니다. 오래 보다 보면 아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하원이는 어때? 쌍둥이인데 다 알겠어, 특징들을? 구별해 못해? 이 이란성 쌍둥이는 엄청 똑같이 생겼고, 엄청 다르게 생겼고, 응. 일란성 쌍둥이는 엄청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쌍둥이가 아들, 딸 쌍둥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너희 새 쌍둥이는 봤니? 새 쌍둥이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왜 TV에 삼둥이라고 막 나오잖아. 근데 삼둥이 모르나? 옛날에 예능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세 명이 똑같이 나오면 새 쌍둥이, 네 명이 똑같이 나오면 네 쌍둥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런 거 들어봤어? 새 쌍둥이, 네 쌍둥이? 응, 들어봤지? 응, 응, 응. 네. 우리가 도형에서는 이 똑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동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동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으면 합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합동인 도형이 두 개 있을 수 있고 세 개 있을 수 있고 네 개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지. 수학에서도 똑같은 수를 곱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숫자를 곱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수 이렇게 불러.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본 사람. 본 사람.
너희 오늘 숙제인데 아직 안 봤니? 영상 보기? 저녁 때 보려고? 학교 때문에 못 학교 때문에 바빴어? 그렇지. 지금 3시니까 선생님 이해할게. 저녁 때까지 10시까지 숙제를 해서 내세요. 거기에 보면 그거 무슨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1단원 설명한 거 내용을 추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설명이야. 그래서 1단원 소인수분해 제곱수 막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를 추격해갖고 선생님이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니까 보면은 우리 배운 거 이거네 라고 한눈에 쭉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면 돼. 거기에 제곱수라는 게 있어. 오늘 제곱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한번 보라고 해준 거야. 그러면 제곱수는 뭐냐 하면 똑같은 수를 2번 곱한 수. 그 예를 들어서 4는 2를 2번 곱했으니까 2 곱하기 2. 그러면 4는 제곱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 말고 제곱수가 또 뭐가 있을까? 민준이. 얘기해보자. 5? 5가 제곱수야? 얼마 곱하기 얼마가 5가 나오지? 9요. 9. 내가 잘못 들었다. 9 맞습니다. 9는 몇 곱하기 몇이야? 3이요. 9는 3 곱하기 3. 그치? 3이요. 3 곱하기 3. 그래서 3이 2번 곱했으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9를 제곱수라고 해. 9를. 그럼 하원아, 제곱수 또 뭐 있어? 네? 제곱수 또 어떤 수가 제곱수가 있지? 16이요. 16 됩니다. 좋습니다. 민석이. 16이요, 16. 16. 그 다음에 민석이는 어떤 수가 제곱수라고 볼 수 있지? 또 얘기해봐, 민석이도. 25요. 얼마? 25요. 25. 좋습니다. 25.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 질문. 제곱수는 끝이 있을까? 있어, 없어?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제곱수는 커지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제곱수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찍어서 얘기해야지. 민준이 좋아. 민준이 얘기해봐. 짝수, 홀수, 번갈아 가면서. 그렇지. 자, 중요한 건 방금 했잖아. 2를 제곱하면 4. 맞아?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맞아?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25. 그러니까 숫자가 3, 4, 5, 6 계속 자연수를 제곱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는 홀수 곱하기 홀은 홀수. 짝수 곱하기 짝은 짝수. 이렇게 나와. 그래서 홀짝 다 있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홀짝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일까요? 4. 4. 1 아니에요? 1. 1은 곱하면 1이니까. 그럼 여기서 1을 제곱수라고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야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오케이. 제곱수는 우리가 자연수의 세계에서 따질 때 제곱수는 1이 가장 작은 수이고 홀짝 번갈아 나오고 끝이 없고 그러니까 셀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텐데 책을 한번 봅시다. 스마클라우드 27쪽 펴보자. 화면에 너희가 저번에 소인수분해 활용 전까지 풀었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인수분해 활용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웁니다. 우리가 항상 활용이 나오면 뭔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왜 애들이 힘들어할까? 활용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오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수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음수, 0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면 그 숫자에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소인수분해가 좋다. 소인수가 무엇인지, 약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수로 나눌지 요거를 파악하기에는 자연수 그 자체보다 소인수 분해된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편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곱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곱수란 자연수가 2번 곱해준 수이다. 그러면 선생님 0을 곱하기 0을 제곱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도 제곱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가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
자연수가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가 뭔지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0은 자연수가 아니야. 그래서 제곱하면 0이 되지만 0을 제곱수라고 하지는 않고 1을 제곱한 것, 2를 제곱한 것.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1, 4, 9, 16, 25, 끝이 없이 많다. 홀짝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를 제곱수라고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제곱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제곱수를 지금 째려보세요. 제곱수를 째려보세요. 그러면 이 제곱수의 특징 중에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발견한 사람? 하원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민석이 공통점 발견했습니까? 민준이는? 없습니까? 지수가 응. 2예요. 지수가 2다. 그렇지. 지금 현재에 아주 예리합니다. 이런 것을 책에서 말하지 않아도 숫자만 쭉 나열된 걸 보고도 규칙이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 진짜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그래야지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파악하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수가 모두 2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지수가 꼭 2가 나와야 제곱수인가? 자, 100은 제곱순이 아니니 100 제곱수이 아니야. 100은 제곱수입니다. 오케이,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 그러면 100이 제곱수인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10 곱하기 10이거든? 그렇지만 10을 두 번 곱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옆에다가 100을 소인수분해를 찍혀봐. 2로 하면요 50이고요. 2로 하면요 2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소인수 소수는 5입니다. 그러면 소수 나왔으니까 고만. 그러면 얘는요 소인수분해하니까 2가 제곱이고요. 5가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10 곱하기 10을 100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0을 소인수분해 한 꼴로 보니까 소인수가 2랑 5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얘가 뭐라고? 소인수라고. 소인수분해한 스타일을 보니까 소인수 2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네? 지수가 또 이렇게 나왔네? 라고도 알 수 있어. 그러면 16을 소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책에 나와 있어. 16은 4 곱하기 4라고 볼 수도 있지만 16을 소인수분해하니까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어서 2의 4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16을 2의 4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지수가 선생님 이번에는 2가 아닌데요? 2가 아니네. 2가 아니네.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지? 아까 보면은 제곱수는 지수가 모두 2였는데 꼭 2는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또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있어? 36을 소인수분해합니다. 6 곱하기 6이라는 수이지만 그치? 얘를 소인수분해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해가지고 얘는 또 2로 나와 있습니다. 지수가. 그러면 2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으면 공통점을 모두 짝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곱수를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소인수의 지수를 보니까 그 지수가 모두 다 2도 되고 4도 되고 그런데 짝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수 얼마 있을까? 예를 들어서 64를 볼까요? 64. 64는 8에 64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소인수분해를 해서 보겠습니다. 2로 하면 32 2로 하면 12 2로 하면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지? 16 그렇지. 16 또 2로 나누면 8 2로 4 2로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4는 2를 6번 곱해가지고 나오는 수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은 2의 6제곱은 64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세요. 자, 그렇다면 64의 소인수 분해했을 때의 소인수의 지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짝수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아냐면 아하, 제곱수는 지수가 모두 다 짝수이구나 라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냈어. 얘가 어떤 문제를 냈냐면 5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래? 5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일단 곱하기를 보겠습니다. 5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제곱수가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얘 별표 2개입니다. 중요해요. 너희들이 오늘 숙제하다가 이 제곱수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어. 5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50을 나눕니다. 2로 했더니 25, 5로 했더니 5, 25. 그러면 아하,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 그럼 여기도 어떤 수를 똑같이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제곱수가 될까? 제곱수니까 어떤 수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 헷갈리니까 얘 지우자. 얘가 마치 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고 요것만 지울게. 어떤 수의 제곱처럼 보일까? 잠깐만. 너 왜 이래? 그러면 똑같은 수야. 여기 곱해지는 수가. 그러면 50 곱하기 얼마 하면 제곱수 되지? 그러면 애들이 2요. 그러면 100이 돼요. 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그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수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소인수 분해가 되는 여기를 보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여기를. 그래서 5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지수가 얘는 없지만 얘가 1이 있는 거거든? 이 1이니까 얘를 짝수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2의 1제곱이 얘가 2의 짝수가 될까? 가장 작은 건 얘가 짝수 중에 2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2 곱하기 2 하니까는 얘가 2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해된 사람 손 들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 들어. 이해됐어? 하원이 이해 안 됐어? 하원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표현을 하세요. 음속어로 해놓으면 그냥 손 들면 돼. 자, 그러면 문제가 왜 이래? 혼자 왜 내려가? 문제가 나누어서라고 나온 거야. 나누어서.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바꿔볼게. 50을 2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얘를 나누기 얼마를 해서 또 얼마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25 나누기 얼마 해야 제곱수 되지? 그러면 2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왼쪽에 있는 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소인수 분해가 되어진 얘를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얘가 5는 제곱이 됐으니까 5의 제곱 들어가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나누기 얼마? 홀수인 거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홀수인 거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자기랑 똑같이 생긴 것을 하나 곱해주던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티가 안 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줍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2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넣어주면 2 나누기 2, 야 없애버려. 그러면 오른쪽에 곱하기 없어집니다. 그치? 약분되면 1이니까. 근데 얘는 쓰나 마나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5의 제곱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지수가 짝수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핵심인 거고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똑같은 수를 추가해서 곱해주거나 그 수를 약분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 얘들아 이 얘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옆집에 닭을 키우는데 닭이 10마리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닭을 키우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닭이 몇 마리인지 한번 세어볼까? 그러면서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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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의 닭이 다 있군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옆집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할아버지네 닭을 한 마리 훔쳐먹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홀짝 홀짝 하다가 다시 홀짝 홀짝 뭐야 닭 한 마리가 없어졌잖아. 그러면서 누가 내 닭을 잡아먹었어. 닭이 없어졌어. 막 그런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 옆집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 다음날 닭을 또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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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내가 무서웠나 보지? 닭을 갖다 놨군. 그러면서 무슨 말이야? 짝이 되려면 할아버지 아까 문제되지. 짝이 되려면 홀이 된 거를 어떻게 돼? 또 없애버리면 짝이 되는 거야. 왜? 홀짝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곱수를 만들 때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줄 거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곱하기밖에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 나눠서 제곱수를 만드는 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집에 곱하기 나누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제 4번이지 어떤 수 28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음. 저는 예제 5번인데요. 아, 예제 5번 풀으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거 화면 보고 풀어. 아, 네. 숙제할 때는 너희 거 보고 풀고 너희 책과 내 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책은 작년 책이고 너희 책은 올해 책이야. 책이 약간 바뀐 거야. 내용은 똑같고 문제만 달라. 선생님이 이것만 문제 내면 너희 보고 이렇게 풀으라고 알았지. 여기서 또 뭔가 문제를 하나 바꿀 거야. 업그레이드 시킬 거거든. 일단 이거를 풀 수 있어야 그 업그레이드 된 거를 풀 수 있어. 일단 풀어보세요. 선생님 답도 풀이도 공개할 겁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28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도록 할 때, 자, 이거는 한글로 나와 있는 문장인데 첫 번째 단계가 얘를 식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거를 잘해야 되거든. 그게 수학을 진짜 잘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서 연습하세요. 말 그대로 28에 어떤 수를 곱해? 모르겠는데요. 네모 치세요.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돼? 제곱수는 지수가 짝수인데 그 중에서도 2를 먼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곱해야 할 가장 작은 자연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작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여야 돼. 음수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그게 뭘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잘 안 보이니까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얘가 나오니까 얘를 보고 할게요. 그냥 자, 잘 보세요. 2의 제곱 곱하기 7에 어떤 수를 곱해서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제곱수가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글자를 밑에 있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모르는 사람은 보고 흉내내세요. 혼자 하면 되게 좋지만 자꾸 연습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앞에 2는 제곱이야. 그러면 앞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2를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7이 하나 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7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7이 들어가요. 아하, 우리가 7을 곱해주면 정답입니다. 7. 그러면 14의 제곱, 즉 144가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공부 못하는 학생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 얘들아. 이 제곱수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서 28 곱하기 어떤 수는 어떤 수의 제곱수 이렇게 여기까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2 넣어보고 계산합니다. 안 되네. 3 넣어보고 안 되네. 4 넣어보고 안 되네. 일일이 찾습니다. 언제까지? 7이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맞으면 체크를 합니다. 1, 2, 3, 4, 5 동그라미에 체크를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7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목적이 선생님이 여기 있는 먼저 풀어준 이 방법이지 이 방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제 풀다가는 소인수분해의 그 간편한 수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실제로 시험 볼 때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답 7 맞았어요. 저 잘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소인수분해로 왜 그러느냐? 숫자가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어떡할 거야?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 어떤 수 이제 문제가 되게 이제 여기가 문제가 엄청 큰 수가 나와. 그리고 문제를 풀고 봤더니 여기 있는 답이 3240이야. 그러면 이거 1부터 3240까지 답 다 넣어서 풀 거야?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치? 항상 우리는 수학적인 원리와 규칙성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풀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요 식을 세워서 요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함이야.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냐 이 말이야. 자, 여기서 문제 냅니다. 어떤 문제를 내느냐? 내가 책에서는 요거 지웁니다. 책에서는 곱해야 할 가장 작은 자연수 이렇게 나왔거든? 그지? 근데 나는 곱해야 할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풀어봐. 시작. 가장 작은 자연수는 7이 맞아. 그렇다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구해야 되겠지?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내가 별표를 막 5개를 내놨지? 애들이 이것 때문에 틀려. 얘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도 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작은 자연수도 구할 수 있고요.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도 구할 수 있고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도 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면 나누기도 응용이 되겠지? 1분 후에 한 사람씩 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생각해. 자, 하원이 답 얼마? 98이요. 98? 곱해야 할 두 번째로 작은 수가 98이야. 7에서 98로 뛴 거야? 오케이. 민석이는? 15. 15? 두 번째로 작은 수는 15입니까? 민준이는? 2의 제곱 곱하기 7이요. 2의 제곱 곱하기 7 정답입니다. 즉 28이 되겠죠? 28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 2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수야. 그런데 2의 제곱 곱하기 7이면 뭔가 규칙까지 우리가 왜 그런지까지 다 이유를 들여 보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편리한 거라고. 괜히 배우는 게 아니라 그치? 하나로 28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각을 못한 사람은 잘 보세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수는 일단 7이야. 맞아. 7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2 원래 있었고 7. 그러면 7이 한 번 더 곱해짐으로 인해서 7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제곱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2의 제곱을 곱해줘도 됩니다. 숫자가 빵 하고 커지는 거야. 괜찮아. 왜? 걔도 제곱수니까. 그럼 여기에 2를 또 곱하지 뭐. 그러면 28의 제곱이라는 얘도 제곱수잖아. 28을 제곱한 거니까. 하원이 화면 끄면 안 돼요. 28의 제곱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로 작은 수야? 그러면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얘를 3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처음 것부터 가장 작은 자연수는 여기에 들어갈 게 7. 그 다음은 7의 2의 제곱, 7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7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7 곱하기 4의 제곱. 왜냐하면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하잖아. 제곱수가 되려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앞에 7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곱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것은 제곱수가 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1의 제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7 곱하기 1의 제곱은 얘가 7이었고 얘는 28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규칙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7 곱하기 2의 제곱이요 또는 2의 제곱 곱하기 7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돼? 이해되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읽어볼게. a의 n제곱이 있는데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약수를 구했냐면 초등학교 때 야 6의 약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6의 약수 1 곱하기 6이니까는 6. 그 다음에 2, 3은 6. 3, 2, 6인데 했네? 그럼 이제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6을 구했다고. 그런데 얘는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86의 약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1 곱하기 1286. 그 다음에 2로 나눠지니까는 604. 언제 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어떤 수가 있는데 약수가 몇 개야? 갖고 세어봤더니 약수가 막 몇십 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일일이 다 할 거야? 한 문제 풀고 이제 끝날 거야? 시험 땡!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 같은 10 같은 간단한 거는 찌찌찌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작은 수만 했단 말이야. 작은 수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6은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응,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좀 더 간단한 걸로 8? 그럼 8은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8은 1, 8, 2, 4 이렇게 하지 말고 2의 세제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뭔데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 자기 자신이잖아. 그러면 2의 세제곱은 뭘로 나눌 수 있어? 2의 제곱 곱하기 2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얘도 약수고 얘도 약수야. 그렇구나. 얘를 또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눌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무조건 모든 수의 약수인 뭐가 있어? 1. 1도 약수가 그렇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자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방법. 얘가 3인데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 뭐를요? 2의 세제곱. 그래서 지수를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이거 왜 안 써져? 하나씩.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8인데요. 얘는 4인데요. 얘는 2인데요. 얘는 1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지수에 0이 오는 거 돼요?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한테 또 하나 보너스로 알려주자면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만 온다. 그거를 조건으로 하고 배우기 때문에 지수에 0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수에 0이 들어가도 괜찮고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도 괜찮고 괜찮아.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지수에 막 분수도 넣고 이상한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수에 0을 넣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래서 얘를 알려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얘가 1이거든. 그래서 그냥 얘를 1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이라고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모든 수의 0제곱. 근데 여기는 뭐 어때? 요거 살짝 나왔지? 살짝 나왔지? 응.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알려주지도 않고 A의 0제곱은 1이므로 그래.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은 모든 수를 0번 곱하면 그러면 1입니다. 왜요? 한 번도 안 곱했는데 왜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또 엄청난 설명이 필요한데 너희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밑에다 적을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2 곱하기 3 무슨 뜻이야? 자, 민준아 2 곱하기 3의 의미는 뭐지? 글쎄 잊어먹었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에다 2를 곱한다? 2 곱하기 3에 3에다 2를 곱한다야? 너희 영상 전부 다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열을 알려주면은 너희가 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열을 알려주면은 최대한 7, 8, 9 알려고 노력해야 돼. 이 3만 알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자, 하원이 무슨 뜻이지요? 2 곱하기 3? 2를 3번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힘드니까 2를 1000번 더한다. 이거 1000번 쓸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나타내잖아.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6 나누기 2는 무슨 뜻일까요? 6 나누기 2는 무슨 뜻일까요? 민석이. 6 나누기 2가 3이라는 거는 다 알아.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계산만 하는 거야. 얘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민준이 나누기는 알겠어? 6을 2를 몇 번으로 나누는 6을 2를 몇 번으로 나누냐고? 6을 2로 나누는데? 다시 6 나누기 2의 의미는? 하원이 민준이 대답해. 네? 둘 다 대답해. 여기다가 응. 2분의 1을 아니야. 너희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다 날라가 버리고 없어. 즉 내가 돈 받고 그걸 설명했는데 너희들은 그 돈을 다 날려먹은 거야.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지. 비싼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비싼 돈이었는데.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는 비싼 돈이었는데 다 날아갔어. 무슨 뜻이야? 하와라 무슨 뜻이야? 네? 6 나누기 2가 무슨 뜻이야? 6을 2로 나눠줄 때까지 뺐다는 뜻이요. 6을 2로 나눠줄 때까지 뺐어? 6에서 2를 몇 번 뺄 수 있는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6에서 2를 몇 번 뺄 수 있는가? 뭐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6에서 0이 될 때까지 2를 몇 번 뺄 수 있는가? 이 뜻이야. 이게 나누기야, 얘들아. 다시 6에서 0이 될 때까지 2를 몇 번 뺄 수 있는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 빼기에서 0이 됐잖아.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를 서로 반대 아니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산. 연산을 거꾸로 하면 그게 그거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얘를 바꿔서 쓰는 거야.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로 막 바꿔서 쓰잖아. 그래서 이건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6에서 2를 3번 뺐더니 0이 됐네 이 소리야. 그럼 반대로 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를 거꾸로 하면 0에서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면 6이 된다는 소리잖아. 이거 거꾸로 하면은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더할 때는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야? 0부터 시작이야. 0부터. 덧셈은 시작이 어디부터야? 0부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개 더하고 2개 더하고 2개 더했더니 6이 됐네. 그 말인 거야. 0에다가 이 말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2를 3번 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는 2 곱하기 2는 2의 제곱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얘는 2를 2번 곱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앞에 얼마에다가 곱하기를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얘들아. 1이 있는데 안 쓴 거야. 티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모든 곱하기는 앞에 얼마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0이어봐. 0에다 2 곱하고 2 곱해봐. 그게 0이잖아. 0은 모든 수를 0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거기다가 2배를 하면은 그러면 2배 뻥튀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0원이 있어.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2,000원이 되는 거잖아. 돈이 없는데 2,000원, 둘을 곱해봤자 2,000원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에는 앞에 1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돼. 더하기는 0부터 시작이고 곱하기는 1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1이 있었는데 곱하기 할 건데 2를 곱했어, 안 곱했어? 2를 한 번 곱했어.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이 있는데 2를 안 곱했어.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야. 2를 안 곱했다. 이게 2의 0제곱이고 얘가 2의 1제곱이고 2를 두 번 곱했어. 그러면 1 곱하기 2의 2제곱은 4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1을 어떻게 하겠다고? 야, 1 쓰지 마. 생략해버렸다고. 생략해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중학교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거 지수법칙 그거 하나 배웠고 두 번째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것을 살짝 더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읽어보자. 밑이 A이고 지수가 N이 이렇게 있으면 지수가 N이 있으면 N 이하의 모든 수가 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의 세제곱 그랬으면은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곱하기 1, 2 그리고 1까지 거기가 모두 다 약수가 됩니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자, 여기 보면은 A의 N제곱의 약수란, 8의 약수란, 2의 세제곱의 약수란 이런 거야. A의 N제곱을 나눌 수 있는 수가 약수잖아. 우리 원래 약수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N제곱은 A를 A 해가지고 N개를 쭉 곱하기로 놔둔 거잖아. 그러니까 뭐로 나눌 수 있어? 선생님 저는요 A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 너 약수 맞아. 그러네? 저는 A의 제곱으로요. 그럼 A 2개 없애. 그럼 너도 약수. 저 A의 세제곱이요. 그래 3개 약분해. 그럼 너도 약수. 다 약수야. 그러다가 나중에 저요 A의 N이요. 분자하고 분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싹 없어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뭐 1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게 가장 큰 약수. 그 다음에 분모에 1이 들어갔어. 분모 1 쓰지 않지만. 그러면 1도 약수.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건 다 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N제곱의 약수는 AN부터 시작해서 지수를 하나씩 내려주면서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A의 0제곱. 1이 될 때까지 계속 다 써주면 걔가 다 약수다. 그래서 8의 제곱의 약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속지 마세요. 8의 제곱은 얼마니? 얘들아. 8의 제곱은 88의 64입니다. 64의 약수를 구하라는 거야. 64, 벌써 64 잘 나오지? 외우세요.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6제곱의 약수는 2의 6부터 시작해서 2의 5제곱, 2의 4제곱, 3제곱, 2의 0제곱, 1까지. 그러면 얘가 하나니까 모두 몇 개가 되겠어? 7개가 되겠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답입니다. 둘 다 답입니다. 선생님 저는 2의 세제곱이라고 썼는데요. 답안지에는 8이라고 나왔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질문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말고 채점할 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주의사항. 여기 난리 났어, 지금. 주의사항. 뭐라고 나왔냐면, 8의 제곱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8의 제곱이면요, 일단요, 1하고요, 8하고요, 88에 64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요? 8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니?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다시 소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선생님처럼 모르면 뻥치기 했다가 다시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50? 5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거든?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안 썼지만 1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50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50의 약수가 이것의 약수잖아. 그럼 일일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지? 앞에 거의 약수, 뒤에 거의 약수를 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도 구해봅시다. 2의 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2의 제곱도 약수고 2의 1제곱 2도 약수고
2의 0제곱, 즉 1도 약수입니다. 그러면 얘도 약수, 얘도 약수, 얘도 약수. 그럼 5의 1제곱에서는 5도 약수, 5의 1제곱이 오니까 그 다음에 1도 약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 다 곱하세요. 선생님 정신없어요. 그래서 표를 구하는 거야. 표를 구하는 거야. 어떤 수가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러면 3의 제곱, 3의 제곱도 약수, 3의 1제곱, 3의 0제곱 다 약수. 그러면 얘는 3인 거고 얘는 1인 거니까 3제곱, 3, 1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얘는 여기를 작은 수, 여기를 큰 수 이렇게 썼을 뿐이야. 그러면 5는 5의 1제곱 5, 그 다음에 5의 0제곱 1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만나서 다 곱해.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3은 3의 제곱 곱하기 1, 1 곱하기 5. 얘랑 만나는 수 그냥 곱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랬더니 가로 3칸, 세로 2칸이요. 그러면 모두 6개가 나와야 돼요. 6개 맞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를 규칙을 이용해서요. 공식처럼 쓸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얘는 뭔가 봤더니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면 그러면 A의 M제곱도 A의 M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A의 M에서 하나 뺀 거 나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서 하나 뺀 거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서 또 하나 뺀 거 그러니까 2개 뺀 거지. 여기서 하나 뺐으면 여기서 2개 뺐으니까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 그냥 A의 2제곱도 있고 A의 1제곱도 있고 A의 0제곱도 있을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A야.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모두 몇 개예요? 자, 생각해보자. 얘가 1제곱이지. 그러면 얘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n으로 끝났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개 아니야? 근데 여기에 0제곱, 즉 1이 하나가 추가가 됐잖아.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n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된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9, 10 쭉쭉 가는데 n으로 끝났으면 n개야. 그런데 앞에 1도 있는데요. 그럼 하나 추가시켜. 그러면 여기까지가 m개야. 그렇잖아. 근데 여기 한 칸 더 있어요. 하나 더 추가요. 1. 아,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는 m개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 개수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가로가 몇 개예요? 가로는 어디 갔어, 공식? 가로는 n 플러스 1. 이 1 뭐 때문에 그래? 어떤 수의 0제곱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1이잖아. 1 하나 추가돼서 그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n 플러스 1. 얘는 세로가 되겠지. 그러면 약수는 모두 몇 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개수. 이렇게 나옵니다. 얘 공식입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외우긴 외우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고 외워야지. 그래서 자 보자. 여기가 1제곱부터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 표정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1부터 해가지고 얘가 몇 개냐면 얘가 n개. 그럼 얘는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얘가 몇 개예요? 얘는 m개. 선생님 n개는 뭐고 m개는 뭐예요? 개수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그냥 몇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n이 10이면요 10개. n이 4면요 4개. m은 3개.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얘는 무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 그러면 가로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그러면 얘는 m개에다가 플러스 1 하나 추가. 한 칸 더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세로개 개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몇 개예요? 여기 있는 거. 가로가 n 플러스 1개라며. 가로 곱하기 세로가 n 플러스 1개라며. 맞아? 그러면 n 플러스 1개 곱하기 n 플러스 1개 그러면 네모칸 개수 나오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어때?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 그러면 얘는 가로가 하나, 둘, 셋. 세로가 하나, 둘. 6칸 나오잖아, 6칸. 그지? 그럼 왜 가로가 3개예요? 여기 지수가 1.
여기 1 하나 추가. 그지? 지수가 2개인데요. 그래? 그럼 2 플러스 1. 여기 지수가요. 여기 5는 1이에요. 1이 어디 있는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럼 1도 하나 추가. 그럼 얘는 2개. 이렇게 된다고. 그지? 무조건 외워서 풀지 마시고 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어떤 수를 딱 소인수분해를 했습니다. 180이야. 18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온 거야. 선생님 얘는 소인수가요 2랑 3이랑 5랑 3개인데요? 그치? 그러면 얘 표 어떻게 만들어요? 표 못 만들어요. 가로 세로는 2개밖에 없잖아. 표를 만들고 싶으면 가로 세로 높이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표로 구하지 않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그 방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풉니다. 어떻게 해요? 2의 제곱 2, 1 얘는 3의 제곱 3의 1 쓰고 3의 1이지. 얘는 1. 그 다음에 5, 1 얘를 서로 다 모든 경우를 만들어야 돼. 경우를 어떻게 만들어요? 짝짓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 3개를 다 곱해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거 있네. 1 곱하기 1 곱하기 5 이거 있네. 되니? 그 다음에 요걸 합니다. 1 곱하기 3 곱하기 1 1 곱하기 3 곱하기 5 선생님 이런 식으로 다 해요?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일이 구하는 거 어때?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있지?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2 곱하기 1 곱하기 1 2 곱하기 1 곱하기 5 2 곱하기 3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다 하는 겁니다. 일일이.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하라고는 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 이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경우의 수로 푸는데 얘들아 이 박스 안에 일일이 구해놓은 지저분한 것 좀 한번 볼래? 이거. 그리고 얘를 봐. 지수가 2의 제곱이지 3의 제곱이지 5는 없지 1이지 1 여기 나온 약수 중에서 이 중에서 2의 지수가 2보다 큰 게 있나 봐봐. 얘가 제일 큰 거지. 2의 세제곱 나오니? 안 나옵니다. 2의 세제곱 안 나옵니다. 2의 제곱까지밖에 안 나와. 이게 가장 큽니다. 3의 제곱 3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런 거 안 나와. 제일 큰 게 3의 제곱입니다. 그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3의 제곱 3의 제곱 그지? 그러면 5는 5밖에 안 나와. 5의 제곱 이런 거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5의 제곱이 나온다는 숫자는 25. 5 곱하기 5야. 그러면 5의 약수여야 되는데 어떻게 약수 중에서 더 큰 수가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어. 예제 6번 얘들아 봐봐. 예제 6번을 보면 이제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생각. 얘의 약수를 일일이 구해서 풀어요. 아니 이거 언제 이걸 위에 거를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보기를 봐야지. 2 곱하기 7 지수가 3 2 얘는 1이야. 괜찮아. 2 곱하기 5의 제곱 5도 지수가 2까지야. 괜찮아.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2의 세제곱 괜찮아. 얘는 2의 세제곱 5의 제곱 괜찮아. 2 곱하기 7의 제곱 얘가 문제인 거야. 절대로 2 곱하기 7은 괜찮지요. 근데 7의 제곱 여기 원래 있는 수보다 지수가 더 커질 수가 절대로 없다. 무조건 절대로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문제를 우리는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다. 위에 표를 다 그리지 않아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인데 여기 설명 다 했습니다. 여기 설명.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는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아까 그 표만 보면 표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러면요. 3개면 어떻게 돼요? 3개면 그 규칙을 따라서 지수에다가 다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얘가 45를 가지고 얘를 들었거든? 그러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풀 때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1. 그래서 2 플러스 1. 1 플러스 1. 그래서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의 곱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왜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요? 왜 더해요? 왜 더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계산할 때 a의 0제곱 모든 수의 약수인 1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를 추가시켜줘서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너희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선생님 수업하는 거 영상이나 뭐 이렇게 학원이나 들을 기회 있으면 봐봐. 이거를 이렇게 이해시켜서 설명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곱하기 전에 더하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똑같아. 근데 왜 그런지 알고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요. 144의 약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구나. 소인수분해 했어. 그랬더니 얘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지수에 1을 더한다고. 이 1의 의미가 뭐라고? 3의 0제곱, 2의 0제곱. 이거야, 이거. 됐니?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5, 3, 15. 개수만 따지면 무슨 얘기야? 가로가요, 5칸이고요. 세로가요, 3칸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15칸 나와요. 그러면 약수를 구하면 15개가 있어요. 이 소리야. 그럼 이제 해봅시다. 얘를 곱했는데 이것의 약수의 개수가 24래.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 플러스 3의 지수가 1이잖아요. 얘가 1. 플러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을 곱했더니 얘가 2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상황을 보고 식을 세워주면, 문장과 식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식을 세워주면 그냥 뭐 계산하면 되지 뭐. 계산은 왜 못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세요. 시작. 5학년 때 배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나왔던 내용이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이제는 뭘로 계산을 하냐면 소인수분해 한 것을 가지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우리는 이런 거를 좀 배우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서로소라는 게 있어. 서로소. 서로소가 뭐라고 나와 있니? 한번 볼래? 서로소 뭐라고 나와 있어? 민준이가 한번 읽어봐.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3과 4는 서로소야 아니야? 맞아. 자, 민서가 4와 5는 서로소야 아니야? 마이크 꺼져 있어. 맞아요. 4와 5는 서로소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고 맞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수학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를 쓰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소가 뭐니? 그러면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요. 알아. 그런데 그래서 3과 4는 서로소야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내용은 아는데 걔를 찾아내지를 못해. 그러면은 안다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최대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요. 그럼 최대공약수가 얼마니 구해야 되는데 최대공약수는 못 구해.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공약수는 그러면 공약수가 뭔지는 알아. 약수 중에서 공통인 거요. 막 이렇게 애들이 대답을 해. 근데 약수 중에서 공통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러면 걔도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파트를 할 때에는 어떤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것 플러스 그 의미의 숫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순마노트,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 순마노트에 있는 거는 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오늘 이거 한 다음에 너희 핵심 노트 숙제로 아마 나가게 될 거야. 공약수, 최대공약수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파트에 가면은 공배수, 최소공배수 또 나옵니다. 자, 서로소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그치? 서로소라는 용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고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이 초등학교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할 줄 알아. 아래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도 무조건 암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공통인 소인수를 찾고 지수가 같거나 작은 쪽을 택하여 모두 곱한다. 이거는 방법이야. 우리도 이렇게 풀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생각을 해야지. 왜 지수가 같거나 작은 거 해? 큰 거 하면 안 돼? 왜 작은 거 해야 돼? 이게 이제 의문인 거지. 그래서 한 번만 생각하면 얘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야? 활용.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지 말을 알아듣고 상황을 이해해야 돼. 한마디로 우리가 국어 능력이 없어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 활용 문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문장을 이해해서 식을 세우는 것만 잘하면 돼. 그 다음부터 풀면 되니까. 자, 최대 공약수. 그 전에 약수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GC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CD가 이 G자가 greatest라고 해가지고서는 가장 큰 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가만 공통 디바이저. 얘는 약수. 나누기 할 때 생기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숫자 중에서 공통적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하나 얘를 최대 공약수 한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읽으나 다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일단 약수부터 봐야 돼. 공약수, 약수, 최대 공약수 요거를 다 이해해야 되거든.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12의 약수 구할 수 있고 18의 약수 구할 수 있고 두 가지를 구해놓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얘랑요 얘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공통인데요?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여기에는 12의 약수 여기에는 18의 약수 그랬더니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1, 2, 3, 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4하고 12는 이쪽에만 있고 여기는 9하고 18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림으로 나타내보니까 이거야. 난 그림으로도 한번 이해 잘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요 빗금 노란색 부분 요 부분에 있는 게 얘가 공약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약수를 얘기를 하려면 앞에 숫자가 여러 개가 와야 돼. 최소한 두 개. 공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는 뭔가가 이쪽에도 저쪽에도 하려면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 세 개의 공약수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세 개의 공약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세 군데 다 들어가겠네? 그치? 그러면 어떤 수의 공약수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일단 공통인 수를 찾으니까 얘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정말 단순하지 않아? 약수 중에서 공통인 거 찾고 그리고 가장 큰 거 이 뜻이란 얘기지.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를 보자는 얘기야.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무슨 관계? 봤더니 얘의 아까 이걸로 볼까? 최대 공약수는 6인데 공약수는 1, 2, 3, 6이란 말이야. 그러면 6의 약수 얘 최대 공약수인데 6의 약수를 써볼까? 그랬더니 6의 약수는 1, 2, 3, 6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 공약수잖아. 맞아요. 그럼 6 대신에 최대 공약수를 집어넣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쭉쭉쭉쭉 하는데 얘는 이제 6이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어떤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면 그 수의 약수를 쭉 써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가 공약수란 말이야. 아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였어. 거꾸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방법은 뭘 구했니?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 거야. 왜? 최대 공약수를 안다면 그것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나오잖아요. 거꾸로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 공약수를 조금 빠르게 구하면 되게 좋겠다.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어떤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가 있는데 그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더라. A, B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16이래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내가 세로셈으로 써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얼마 들어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A, B를 모르니까 여기에 숫자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푼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야. 계산 불가야. 계산 불가.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랬지. 그러면 16이니까 16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되겠네. 그러면 A, B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공약수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공약수가 하나도 없는 두 수는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1은 여기다 써줄게. 1은 여기 있네.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모든 수의 약수에 1이 다 들어가. 1, 1, 1. 그러면 이제 문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요. 1 빼고 공약수가 하나도 없는 수 있나요? 있지. 그러면 걔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겠다. 그래서 서로소를 뭐라고 외우냐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 또는 공약수가 1인 두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있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소, 그러니까 서로소는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3이랑 4랑 서로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수야. 3과 4는 서로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같은 의미로 줄여서 서로소라는 용어 새로 배웠습니다.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두세요. 자, 2의 약수 쓰겠습니다. 1, 2. 3의 약수 1, 3. 그 다음에 4의 약수 1, 2, 4. 5의 약수 1,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을 모두 다 지워버릴게. 가려. 아이고. 없애버립니다. 없다고 보세요. 1이 있지만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2와 3 공통 아닌데요? 2와 3은 서로소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겠습니다. 3의 약수와 4의 약수. 공통인 거 없는데요? 그래? 얘도 서로소구나. 4와 5. 얘도 공통인 거 없는데요? 얘 서로소야. 그래? 그럼 이번에는 요거하고 서로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은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1 빼고 나머지 숫자 중에서 약수가 있나 없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잘 봅시다.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 얘가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연결됩니다. 자, 2와 4를 보겠습니다. 2와 4요? 네, 2와 4. 2의 약수, 4의 약수. 그러면 1 없다고 쳤는데 선생님 여기 이 똑같은 거 있어요. 아하, 너는 서로소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2와 4는 서로소가 아닌 관계입니다. 서로소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수가 있다라는 것은 약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4분의 3, 4분의 2, 예를 들어서 5분의 3. 그러면 얘는 분자와 분모가 무슨 관계야? 서로소야. 누가? 분자와 분모가. 분자와 분모가 서로소면 우리는 이런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분수지.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서로소면 더 이상은 안 돼. 1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약분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공통인 약수가 있다는 얘기야. 분자, 분모의 공약수가 있다는 얘기야. 걔가 얼마야? 아까 공통인 거 이 걔야. 걔로 약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약분수로 만들려면 또 약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가능하다는 소리지. 또 하나,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나왔지? 계속해서 공통인 수로 똑같이 나눠주기 하는데 언제까지 해요? 2랑 5랑 더 이상
어떤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 공약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누는 거야. 서로소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나눗셈 할 때 나오고 분자 분모 이거 할 때 나오고 서로소의 용어와 의미를 생각해 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되신다. 예제 9번 있거든?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 답 3개인 거 알겠지? 아닌 것만 찾아보면 얘 아닙니다. 그지? 나머지는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그런다고? 뭐야. 그럼 차라리 아닌 걸로 고르라고 하지. 왜 이렇게 내는 사람 마음이야. 다행인 거는 그냥 4개밖에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보기가 7개 나왔는데 6개가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문제집 많았는데.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이 어떻게의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 소인수를 찾고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다른 쪽. 이거는 요령입니다. 요령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인데 얘는 초등 방법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서로소가 나눌 때까지 계속 나누고 앞에 있는 것만 공통으로 나눈 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왜? 약수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잖아. 나누는 수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똑같은 건데 얘는 2를 세제곱한 거를 풀어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리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소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린 이걸로 풀 거지. 그래서 얘로 푸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얘를 기억해 두시고요. 앞에 있는 24는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3번 곱해졌다는 얘기고 3이 한 번 곱해졌다라는 의미야. 그치?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고 60은 2가 2번 곱해졌고 줄을 좀 맞춰서 써줬네요. 소인수 줄을 맞춰서 3이 곱해졌고 그 다음에 추가로 5를 또 곱한 형태네. 그래서 얘도 풀어 쓴 거, 소인수분해 형태로 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니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공약수를 먼저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면 공통인 거를 싸그리 찾아가지고 다 곱해주면 돼. 그러면 앞에 있는 얘 공통이네. 맞아요. 너 2가 공통으로 들어있구나. 너는 저도 2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너도 공통으로 들어있구나. 너는 여기는 없어. 그러면 밑에는 없어. 그러면 공통이 아니지. 패스. 3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5 너는 없네. 얘는 있는데 너는 없어. 그게 무슨 공통이야. 공통으로 있어야지 공통이지.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를 전부 다 곱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얘를 소인수분해 꼴로 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들아. 계산 원리. 2를 3번 곱한 걸 2의 세제곱이라고 하잖아. 2를 2번 곱한 걸 2의 제곱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3번과 2번 중에 공통은 2번이니까 지수를 작은 거를 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지수를 작은 거 쓰라고 하는 거야.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어요. 그냥 공통이 아니니까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지수가 같으면 2번이야? 2번 다 공통이라는 소리야. 근데 지수가 달라. 지수가 다르면 작은 쪽을 선택해. 왜? 3번하고 2번 중에서 공통은 2번이니까 작은 수를 쓰는 거야. 무조건 외워서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저절로. 밑에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자, 문제 간단하니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숫자.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할까? 얘는 3개의 숫자니까. 우리가 똑같이 적어놓으면 돼.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얘 초등학교 거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세요. 중학교 거 3개니까 소인수분해한 걸 3개 써. 24, 54, 72는 너무나 다행인 게 소인수가 2랑 3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 또 있으면요. 그러면 좀 뭔가 복잡해지고 한 단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보이네. 그래서 보니까 지수가 얘는 3,
얘는 1, 얘는 3. 작은 게 뭐야? 1이요. 그러니까 2만 써줍니다. 2의 1제곱. 무슨 뜻이야? 얘를 풀어서 쓰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한 번 곱한 거고 3번 곱한 거야. 그치?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간 거는 한 번밖에 없다는 소리지. 자, 3이 얘가 지수가 1, 얘는 지수가 3, 얘는 지수가 2. 그러면 한 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얘는 2번 들어갔어. 그러면 공통으로는 한 번 들어간 거지. 그래서 곱해주면 끝. 이렇게 된다고. 밑에 있는 숫자 보겠습니다. 다음 3개의 숫자 ABC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것을 소인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것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A를 계산합니다. 아, 얘는 얼마냐면 2의 세제곱이니까는 8.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다시 곱해.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또 얘를 계산해서 아, 얘는 얼마가 나오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방법으로 풀어주는 거지. 소인수분해 못하는 애들은 정말 이렇게 풉니다. 기가 막힌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얘들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푼다.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해줄게. 그러면 얘를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아, 2의 제곱이 제일 작은 거네. 그 다음 곱하기 가볼까요? 3의 세제곱, 3. 얘는 3의 제곱. 아, 3이 제일 작네. 한 번이 공통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5가 없고요. 5의 1제곱, 5의 2제곱. 5 곱하면 안 됩니다. 왜? 5가 없어요. 7도 없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네. 얘만 답이 됩니다. 그치요? 걔를 이거 2번. 2번은 혼자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하는 방법 이해돼? 밑에 거 풀어봐. 예제 12번 풀어봐. 자, 볼까? 숫자 3개가 나와 있어도 겁먹지 마세요. 자, 2 있습니다. 지수가 작은 것 제곱 곱하기 3 없는데요? 한쪽에? 못해. 5 다 있어요. 그럼 지수가 1제곱. 그럼 얘는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해도 되고 4, 5, 20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얘는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에 약수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약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왕이면 얘를 갖고 하느니 얘 가지고 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 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하세요. 3 곱하기 2. 얘는 6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자, 활용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 수학자 폴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문제를 잘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하세요. 이해.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건데 계획 세우기가 식 세우기야. 식 세우기. 그러면 여기서 이 식 세우기 1단계, 2단계를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니? 풀기. 계산해야 되겠지. 애들이 보통 이거는 잘해. 그 다음에 4단계 반성과 검토라는 게 나오는데 검토해야 되겠지. 혹시 조건에 안 맞는 수를 내가 구한 건 아닌가? 사람 나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문제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답으로 해주고 조건에 안 맞는 거는 버려버리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게 뭐다? 1단계와 2단계를 못하기 때문에 활용 문제를 못하는 거야. 문제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빵이 56개 있고요. 우유가 7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많은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 그치? 그런데 모든 상자에 빵의 개수와 우유의 개수를 각각 같게 하고 싶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건이 후원이 들어왔어. 불우유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빵 56개와 우유 72개가 있는데 한 집집에 이렇게 박스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박스를 준비하려고 해. 그런데 이왕이면 많은 집집에 줬으면 좋겠어. 근데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빵과 우유의 개수가 모든 집들이 전부 다 어때야 되겠어? 공평하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애가
빵 한 개와 우유 한 개를 줍시다. 그랬더니 그럼 우유가 너무 많이 남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우유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차피 못 먹어. 그렇다고 해서 누굴 더 많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계산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빵과 우유가 남지 않고 모두 다 주려면 그러면 몇 박스 포장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지. 그럼 우유를 2개씩 주고 빵을 1개씩 주시다. 우유를 2개씩 주고 빵을 1개씩 주시다. 그럼 그럼 빵이 남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최대 공약수 문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니? 56과 72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중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앞에다가 먼저 빵의 개수를 넣으면 빵은 몇 개, 그 다음에 우유를 넣으면 우유는 몇 개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 얘기야. 문제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이해하고 식으로 세우면 이제 푸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2개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시라. 선생님 저는 활용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런 사람은 활용 문제만 선생님이 100문제 내줄게. 활용 문제만 100문제 내주면 풀어. 그러면 활용의 박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활용 문제가 어려워요 소리는 입으로 쏙 들어갈 거야. 안 나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배웁니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가 세트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순마노트에 있는 내용 다 외워야 되거든? 어떤 용어 있나 봤더니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얘 엄밀히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 할 때 다 했어. 그리고 서로서라는 용어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언급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적용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거 초등학교 5학년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맞춥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얘만 중점적으로 조금 보면 돼. 그러면 문제 다 풀었어. 그치? 봅시다. 야, 우리 한 명 어디로 튀었냐?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 어떤 좀 힌트가 될 만한 단어가 있냐면 가장 작은 최소한 처음으로 다시 뭔가를 하고 다시 되돌아오나 봐. 가능한 한 작은 이런 단어를 많이 넣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를 많이 내겠대.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돼. 이것 말고 이런 말 없이도 얼마든지 최소 공배수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벌써 읽으면 딱 느낌이 옵니다. 최소 공배수 하기 전에 배수. 배수는 어떤 자연수에, 약수와 배수는 자연수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연수에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해서 얻어진 수. 아하, 끝이 없네요. 영원히 갈 수 있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머지는 똑같아. 이게 배수야. 곱하기 배수. 리스트 그러니까는 가장 작은 최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통 배수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수를 구한 다음에 공배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도. 그러면 똑같이 2의 배수, 3의 배수. 9구단위지 2,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0 쭉쭉쭉쭉쭉 영원히 구할 수 있습니다. 3, 2는 3, 3, 2, 6, 3, 3, 9, 3, 4, 12 쭉쭉쭉쭉쭉 또 9구단을 외우면 얼마든지 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니까 공통인 수가 있는데 여기 6이요. 공통이네? 여기 저기 다 들어가 있네. 10이요. 너도 들어가 있네. 18이요. 18도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계속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누구와 누구의 공배수인지 2와 3의 공배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공배수를 쭉 늘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우리는 최소 공배수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얘의 배수인데 6다 내우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 그게 결론인 거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다음 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한 방법이 요거라면 그지? 이번에는 반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배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쓰겠다. 그 방법이 뭔데요? 이렇게 직접 나누거나 소인수 분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일단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14는 혼자 풀어보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할 건데, 소인수분해를 구해서 보니까 28,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입니다. 빈자리는 뭐냐 하면 자리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여백을 둔 거야. 그리고 소인수분해로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당연히 내려오면 되지.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히 내려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수를 찾으려면 한 번이라도 들어간 것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 한 번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넣어야 돼. 얘 한 번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것을 다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가 2번 들어갔고요. 2가 2번 들어갔네. 그 다음에 3은 한 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은 한 번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지수가 2고 지수가 1인데 지수가 큰 걸 써주면은 그러면 한꺼번에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대 공약수는 작은 거, 최소 공배수는 지수를 큰 거를 쓴다. 같으면 뭐 똑같은 거를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 3개짜리를 해보자. 3개짜리. 3개짜리에서 3개짜리를 풀 때 이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 근데 애들이 오히려 이거를 잘 못해. 초등학교 때 3개짜리를 할 때 조금 어려웠나 봐.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요거를 잘 보면 중요한 건 12, 20, 36 다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6, 10, 18 나왔습니다. 2로 또 되는데요. 그래? 3, 5, 9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요. 2개는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럼 되는 것만 좀 나눠볼래? 그러면 얘가 3으로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는 그냥 내비도 건드리지 마. 그래서 얘가 그냥 그때 애로 써줍니다. 그럼 되는 것만 해줍니다. 됐죠? 되는 것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3개가 다 서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될 때까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될 때까지 서로소 나눌 수 있는 게 없을 때까지 다 해주고 서로소가 되면 스톱.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least common 뭐였니? 멀티플. 그럼 리스트니까 L자 모양으로 전부 다 곱해주면 그게 한 번씩 들어간 숫자입니다. 1은 곱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3개 중에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빼고 되는 거를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소인수분해로 이용을 하는 거.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를 일단 다 해. 공통인 거 얘예요. 지수는 2예요. 똑같으니까 그냥 써주자. 3은 3 들어있어요. 얘는 없는데? 한 번이라도 있는 거는 있는 거야. 다른 데라도 있는 거는 그 중에서 또 큰 거를 써줍니다. 그죠? 5 여기 없는데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면 얘가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은 개수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16번 풀으세요. 지금 나오는 얘가 별이 2개인데 별이 5개야. 그런데 별 같다 안 돼. 별표 안 돼. 해표도 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해표하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나와 얘들아. 이게 초, 중, 고 다 공통으로 다 나와. 애들이 다 못해. 초등학교 때도 이걸 못하고 중학교 때도 이걸 못하고 고등학교 가도 이걸 못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이 원리가 결국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건데 못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결론은 되게 쉬워. 결론은 이거거든. 두 수를 곱했더니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같대. 뭔 소리야? 이거야 이거. 뭔 소리야? 숫자로 합시다. 숫자로. 우리 숫자로 이해해야지 잘 되잖아. 12하고 18하고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해. 그러면 3, 4, 12, 3, 6, 18. 선생님 왜 2부터 안 해요? 3부터 해도 됩니다. 어차피 소수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얘는 2. 순서 거꾸로 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서로소야. 이제 못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 최대 공약수 얼만데? greatest common divisor. 3 곱하기 2. 즉 6. 그러네요. 최소 공배수 얼마죠? least common multiple. L이라고 쓸게. 그럼 얘는 L자처럼 다 곱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36 나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L 곱하기 G는요. 그래서 LG야, LG.
그치, 여기 LG 나오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 얘를 두 개 곱하면 6 곱하기 36인데요. 아, 그러네. 그러면 처음에 있던 두 숫자 12하고 18 얘 곱해보세요. 네, 곱했어요. 똑같습니다. 왜요? 똑같아요. 진짜요? 무조건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게 얘가 A 아니야? B. 그 다음에 여기 곱해서 그렇지 6 아니야? 6.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small a, small b 그러면 밑에 있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 얘가 G. 최소 공배수가 뭐였어? 최소 공배수는 위에 있는 거 L자 모양이니까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 B 밑에 있는 서로소 다 곱해줬잖아. 얘가 최소 공배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L 곱하기 G는 뭔가 보니까 아하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 최대 공약수를 곱해줘. 그러면 최대 공약수 얘는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아 정말 LG 나오네 LG LG 나오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숫자에서 봅니다. 12는 얘 찍어볼게 이제. 여기 있는 거 12는 6 곱하기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6 곱하기 2 하면은 10이 나오고 6 곱하기 3 하면 그러면 18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라지 A는 최대 공약수랑 여기 있는 숫자랑 곱하면 A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 A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 이걸로 쓸 수 있고 최대 공약수 곱하기 b를 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라지 b가 나옵니다. 원래 숫자. 라지 b는 b 곱하기 g 곱하기 b 뭐 순서는 바뀌어도 되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해. a는 이거 b는 이거.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해줘? 이제 괄호를 조금 바꿔주면 야 너 저쪽으로 가서 괄호 해라. 그래서 AB 곱하기 B 곱하기 G면 얘가 아까 최소 공배수라고 했지?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네. 이게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라는 개념이 나와. 이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 왜 이해가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거는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고 너희 문제집 풀 때 제곱수 나오는 게 첫 번째 걸림돌,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활용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점수가 바닥을 칠 거야.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는 매스플랫 열심히 취약한 거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예제 문제 나오는데 얘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혼자 풀어도 됩니다. 두 개의 숫자 A, B가 있대. 그런데 A, B의 곱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두 가지로 다 써볼게. 곱이 160이래. 최대 공약수가 4래. 그럼 여기가 4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A, B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160은 4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만 풀면 되겠지. 얘만. 그럼 얘가 얼마니? 4, 4, 16이니까 얘는 L은 40이네. 답 40이네. 그럼 무슨 얘기야?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40이라는 얘기야. 그것도 알아낼 수 있어. 4AB는 40. AB는 얼마가 되니? 10. 곱해서 10 되는 수 서로소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얘가 1이고요. 얘 10 되면 안 돼요. 되지. 그럼 얘가 4하고 40인가?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혹시 3하고 7은 안 돼요? 되지. 여기는 다른 수로 해볼까? 얘가 3이고요. 얘가 7이에요. 그러면 4, 3, 12. 4, 7에 28. 이 수였을 수도 있지. AB가 되게 종류가 많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또 서로서 없나요? 찾는 거. 그럼, 아까, 잠깐만. 3, 7 안 된다. 곱해서 10 돼야 돼. 2호다, 2호. 얘들아. 2호. AB가
A, B가 곱해서 10이 나오고 여기는 서로소인 거. 그러면 얘가 1, 10.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 5. 2 곱하기 5는 10이고 2랑 5는 서로소니까. 그러면 4, 2, 8. 4, 5, 20. 선생님 그럼 8하고 20도요. 얘가 되나요? 되지.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오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일단 여기까지 보고 집에서 숙제 많이 하세요. 내주는 숙제 성실하게 하시고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 틀린 문제 자주 보세요. 틀린 문제.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오답 노트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